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전 시작합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홈앤쇼핑에게 2연승하면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험난한 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계속 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3지명인 이창석과 4지명인 박건호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이 준플레이오프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상대는 정규리그 3위를 기록한 셀트리온입니다. 오더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더와 함께 정규리그 전적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홈앤쇼핑에게 승리하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요. 오늘 셀트리온과 1차전을 펼치게 됩니다. 네, 일정상 바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네. 포스코 케미칼이 기세는 올리고 있지만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기세로 작용을 하게 될지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리그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2번 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포스코가 조금은 거북한 상대일 겁니다. 근데 올라왔고요.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의 승리가 2번 이어졌는데 주장 변상일부터 오지명인 송태곤까지의 1승이 차례대로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주 짜임새 있게 승리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2번 모두 패했는데요. 역시 신진서 구단의 의존도가 조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좀 없겠네요. 자, 오늘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국에서 최정 선수와 박건호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2시간에 또 나오게 됐어요. 그러네요. 박건호 선수가 역시 또 나왔고요. 최정 선수는 정규 시즌에서 1국에 4번 출전을 했습니다. 네. 셀트리온으로 본다면 조원승 구단담으로 가장 많은 출전자고요. 이 셀트리온 백대현 감독이 오더에 대한 고심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이 1국 출전이 예상되는 박건호 선수의 상대를 누구로 할 것이냐. 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최정 구단을 낙점했습니다. 마치 홈앤쇼핑의 1국을 늘 한태희 선수를 기용을 했던 것처럼 포스코는 좀 1국 담당이 박건호 선수라고 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2국 장고대국은 어떨까요? 한상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 이창석 선수도 다시 한번 1시간 대국에 나왔어요. 그러네요. 또 나왔고요. 역시 이 상대하는 한상훈 선수가 정규 시즌에 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대국을 좀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과연 이제 컨디션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그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3국 속기 대국입니다. 변상일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만남입니다. 네, 변상일 선수도 역시 똑같은 오더로 다시 한번 재출전했고요. 조한승 선수, 사실 이 3국은 속기전이고 사실 팀의 에이스 자리입니다. 그래서 변상일 선수는 포스코의 에이스니까요. 당연히 또 출전을 했고 이 셀트리온에서는 조한승 구단을 믿고 3국에서 출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 선수와 박건호 선수는 2019년에만 2판을 두어서 한 판씩 나눠 가지게 됐고요. 2국은 이창석 선수가 좀 앞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상우 선수가 첫 판에 승리했고 이창석 선수가 최근에 3연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조한승 구단과 변상일 선수는 이제 처음에는 1승 1패로 나눠 가지고 이제 조한승 구단이 3연승을 한번 중간에 했고요. 최근에 2판에서는 오히려 변상일 선수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더가 좀 재밌었던 점이 포스코 케미칼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부터 계속해서 같은 오더를 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역시 이제 통산 4회 우승의 이상훈 감독의 뚝심의 오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셀트리온은 조금 변화를 주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킥포인트 되는 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국도 중요하고 1국에서 이 박건호 선수의 무서운 기세를 과연 최정 구단이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4국, 5국까지 가기에 있어서는 1국 장고대국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1국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역시 3국에서도 조한승 구단이 최근에는 객관적인 전력상은 변상일보다 열세이긴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는 부분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국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준플레이오프전이 시작됩니다. 1차전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의 대결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준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정규리그 나란히 8승 8패를 기록한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
트로피가 정말 예쁘네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들 대국에 들어갔고요. 일국 장고대국에 나오는 선수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국 2시간 장고대국에 출전한 최정 선수와 박건호 선수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걸 좀 참고를 한다면 최정 선수는 흑과 백, 그리고 장고대국, 속기대국에 좀 고른 성적을 보여줬고 네. 박건호 선수는 흑 승률이 조금 더 좋고 장고의 승률이 더 좋아요. 네, 확실히 장고대국에 어울리는 선수가 네. 박건호 선수고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내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흑번에서의 승률이 확실히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국 장고대국 1시간 대국에 출전하는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이국 장고대국에 출전하는 이창석 선수와 한상훈 선수. 돌이켜보면 이 두 선수가 정규리그에 이렇게 성적이 좀 안 좋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특히 한상훈 선수의 부진이 조금 길어지고 네. 있는데요. 한상훈 선수가 기복이 심한 선수는 아닌데 유독 KB 리그에서 이제 한 시즌 좋았다가 한 시즌은 또 나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좀 이어지고 네. 있는데요. 올 시즌 조금 부진합니다. 근데 이제 정기 시즌 부진했어도 이 포스트 시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장고대국에 출전하는 선수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삼국 속기대국 출전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조한승 선수와 변상일 선수는 속기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팀 내 최다승자이고요. 네. 두 선수 모두 흑백, 그리고 속기대국, 장고대국 성적이 좀 고루고루 네. 비슷해요. 네, 고루고루 좀 균등하게 성적이 나왔는데요. 변상일 선수가 이제 어제 한승수 선수한테 거의 사실상 완패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른 시기에 좀 던지기도 했고. 네. 근데 오늘 상대하는 조한승 구단은 또 기통이 완전히 정반대의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조한승 군단을 상대로 어떤 대국을 펼쳐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랭킹이나 최근 성적, 변상일 구단이 앞서고 있긴 하지만 조한승 구단은 이미 초윤리 반열에 오른 기사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는 한판이고요. 초반 진행은 변상일 구단이 뭔가 좀 실리적으로 포진을 짰습니다. 네. 여기 소목을 두고요. 이 소목을 둬서 이렇게 굳히는 선택을 했고요. 원래 이제 예전에 이론으로는 이런 굳힘은 하지 않았죠. 위쪽으로 예. 보통 붙였죠. 그렇죠. 뭔가 소목 방향도 향사목일 때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굳힘을 하거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위쪽에 걸침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을 굳히는 형태는 잘 두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좀 유행을 하고 있고 변상일 구단이 좀 특히 예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시합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시합에서도 이 초반 포진을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자, 백도 상변에 1입 3전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좀 멀찍이 눈목자 구침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벌림과 귀를 동시에 지켰죠.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좀 가보면요. 위로 걸쳤는데요. 낮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 이거는 그 기사들마다 취향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낮게 가는 것은 조금 이제 실리적으로 두는 스타일이고 높게 가는 것은 약간의 두텀, 균형을 이제 중시하는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둔 것은 역시 이제 보통 이렇게 두면 이제 3-3이 비어 있어요. 날일자도 있고요. 날짜 걸치는 것도 있고 이제 그것을 양쪽으로 이제 커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3-3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약간 거북한 느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흙이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다음 이제 전개하는 자세가 간격이 좁기 때문에 백이 중앙으로 뛰어나가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흑 입장에서 나중에 상변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아까 백이 뛰어나온 쪽으로 좀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두어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들어간다면 이런 식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바짝 압박을 해서 이런데 귀를 노리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올바른 그 진행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네. 모양을 키우면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조금 강력해지죠. 이거는 조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걸쳐왔는데요. 여기서도 백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을지 협공을 할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위쪽 모양을 생각한다면 협공을 가고 싶은 자리죠. 왜냐하면 흑이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그래도 천천히 가네요. 네. 이것이 이제 조한승 구단의 기풍입니다. 저라면 여기는 보지도 않고 협공을 하거든요. 이제 협공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방법이 좀 생각이 있을 중요하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세 칸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건지 한 세 가지 중에서 고민할 것 같은데 조한승 구단은 역시 이제 본인만의 확실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초반을 굉장히 유장하게 가고요. 높게 갔죠. 높게 가면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변상일 구단의 생각은 3-3이 비어있다는 얘기 같아요. 여기가 좋은 자리긴 하지만 날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높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3 침투가 네. 더 편해지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귀를 지키면서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는 단단해지지만 압박이 안 와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다음에 벌리는 것도 좋은 자리고 한결 편하죠. 자, 일단 여기서 백이 둘 수 있는 그 자리는 이곳과 이곳 벌림이 가장 눈에 띄입니다. 이 아래쪽에 하변도 두지 않으면 흙이 바짝 오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곳이나 이곳 두 군데서 가는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요. 조한승 선수가 초반 단계 이 포석의 첫 시간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변상일 선수가 워낙 좀 빨리 두기도 하고요. 변상일 구단은 흑이건 백이건 포석이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이런 그 속기 10분짜리에 정말 특화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평소에 대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냥 뭐 포석 뭐 정해져 있는 그 포석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흑으로도 몇 가지 될 것이고요. 네. 백으로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자리가 넓은 자리죠. 왔고요. 3이 비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절호점입니다. 다음에 뭐 여기 낮게든 높게든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의 침투 수단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요. 좋은 자리였고 이제 맛보기가 되는 자리를 흑이 갔습니다. 여기가 비어있다고 해서 이곳을 당장 지키는 것은 굉장히 당한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 두 점에 대한 응원을 겸한 수가 이 바짝 다가오는 수이고요. 이 백두점을 압박을 하니까 좀 흑두점이 더 강해지는 기분이 들죠. 수비를 좀 공격적으로 한 거네요. 네. 백도 이제 여기가 당장 손을 빼기에는 흑의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바깥쪽으로 젖히는 것과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이 작전을 들고 나왔을 때 조금 응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응수를 하고 싶은 자리예요. 근데 그 방향이 어디일지 그냥 일반적으로 귀를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지요. 근데 뭐 물론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요. 실전에서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귀가 지키긴 지켰으나 한 칸은 뛰어야겠죠. 이 한 칸 뛰는 자세가 나중에 여기를 두고 막 이런 데 끼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젖히고 이런 데를 끼웠을 때 약간 완벽한 차단되는 모양은 아니네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백이 많이 두지 않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이제 백도 조금 공격적인 모습으로 침투를 냈습니다. 네. 두지 않는다면 붙이고 늘면 젖히는 것이 통렬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와 있기 때문에 끊고 뭐 넘을 때 이것도 할 수 있고 당장 그냥 알기 쉽게 맞기만 하더라도요. 이 흑석점이 수부족이죠. 그래서 흑이 이곳을 지금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흑도 그냥 뛰어나가거나 날일자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일자 한 칸, 붙이는 것. 이 세 가지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날일자로 두네요. 이 날일자 행마가 이 실전에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왠지 날일자를 둘 것 같았어요. 백도를 좀 가르고 나온다는 뜻일까요? 네, 이 한 칸은 흑이 나오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근데 백이 한 칸을 띄었을 때 행마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밀어주기가 좀 싫네요. 여기가 밀어주면 늘어서 굉장히 이거는 백이 자세가 좋죠. 네. 한 칸 뛸 때 어렵기 때문에 날일자를 선택한 것 같고요. 민다면 여기서는 는다는 얘기겠죠, 보통이요. 그래서 다음에 눌러가는 것이 아프니까 밀어간다면 늘어서 이 석점에 대한 이 두터움은 좀 생겼지만 이 흙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다가간 것과 호응을 해서 이 백두점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네. 예, 변상희 구단은 이것을 노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거 나오는 것은 일단은 당장 막혀서 젖히면 단수 치고 여기를 끊어서 곤란하거든요. 8, 9, 10, 100, 그렇다면 여기를 백도 이제 치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곳에 약점도 있고 여기를 붙였을 때 귀살이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젖히면 그때 단수 치고 나와서 여기를 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귀에 못 젖힌다면 흙이 귀에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나와서 이제 끊는 자세가 백이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조한승 선수 좀 이른 시기에 초읽기 한 번을 썼는데요. 네, 조한승 군단의 판단은 어딜까요? 여기서요. 일단은 이거 나오는 거는 이 전투 자체가 썩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좀 접근 전엔 피했네요. 네. 근데 과연 이 교환 자체가 득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흑이 보통 이제 여기를 넣는다고 보면 네. 이곳을 붙이고 다음에 둘 데가 없어요.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예 그냥 눌러가네요. 막아요. 네. 여기서 그냥 지킨다는 얘기인데 이 교환 자체가 이제 좀 활용일 수도 있고 중앙 방면에서는 약간 악수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변살보다는 그냥 눌러가네요. 이 귀에 실리는 빼앗기지만 이 자체의 두터움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흙이 그 다음에 날일자로 씌우거나 한 칸을 띄었을 때 모양이 굉장히 두텁다는 얘기죠. 하나, 이 구침하고 셋, 자세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는 실리적으로는 조금 아프긴 해요. 이제 여기는 흙이 이렇게 둬서 단수 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 형태에서는 이제 올바른 정리법이죠. 이 패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당장 나오기도 어렵고요. 나중에 오히려 흙이 하나씩 또 따내면 그러니까 은근히 또 백한테는 부담으로 작용을 네. 하고 이 제압하는 흙의 자세가 두터워요. 근데 이제 이곳을 늘게 되면 일단 아. 밀렸을 때 또 받아야 되고 이 한 점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나가는 거 남아있고 완벽한 두 집 모양이 아니죠. 네, 그래서 느는 것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혹시 아예 안 받는 건 어떨까요? 네, 안 받는 것도 있어요. 이제 안 받는다면 아예 손을 돌리거나 뭔가 씌워가는 방향으로 두는 거겠죠. 지금은 이렇게 씌우는 건지 이건지도 좀 어렵고요. 보통은 한 칸일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끊는 형태가 빈삼각이어서 네. 이 나를자가 남아있다면 글쎄요. 완벽하게 봉쇄를 한 형태가 아니라서 오히려 둔다면 나를자일까요? 아, 그래도 한 칸이네요. 역시 이제 나를자는 또 나와 끊는 게 남았죠. 네. 일장일단이 있긴 한데 한 칸을 선택했고요. 일단 이 모양이 좋아졌습니다. 흙이 다음에 이런 자리를 하나 오는 순간에는 집도 집이지만 모양 자체가 굉장히 커요. 변의 모양도 크고 중앙의 발전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 변으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시급해 보이긴 한데요. 이 지금 타이밍에 바로 들어올지 셋, 아니면 다른 큰 곳을 갈지 좀 여섯, 봐야겠습니다. 아, 조한승 선수 스타일이네요. 네. 역시 이 자리는 쌍방간에 굉장한 요처가 되는 네. 것이죠. 그리고 백이 여기를 뒀을 때 당장 요처는 아니었으나 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서로 좋은 자리가 됐어요. 이제 백도 모양을 넓히고 흙의 모양을 축소하는 좋은 자리고요. 이제 여기를 오게 되면 다음에 백이 또 한 칸 정도를 띄었을 때 이 모양이 입체적으로 커지죠. 네. 눈목자지만 어깨 짚어왔고요. 네, 지금까지 뭐 진행 자체는 뭐 팽팽합니다. 예, 근데 저는 백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좌악의 쪽이 좀 마음에 안 네. 드실까요? 저는 저- 일단은 좀 실리가 좀 커 보이고요. 셋, 넷, 흙이 나중에 좌악의 쪽에 그 고목자리 쪽으로 늘면 어떨까요? 아, 이 자리요? 네. 이 자리 늘게 되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보기 하는 건데요. 이때는 이제 또 상황 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건너붙이면 버릴 수도 있고요.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늘 때 이교환을 하나 해서 아, 늘게 되면 일단은 방비가 됐거든요. 네. 뭐 이 막는 거와 젖히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칸을 띄웠습니다. 밀고 한 칸 띄웠고요. 계속 끼워서 뭔가 해주는 것은 이 귀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의미는 있지만 초, 하나, 흙이 중앙으로 오는 자세가 넷, 계속 이 모양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거 끼우는 교환을 잘 안 해줘요. 예전에는 진짜 열의 아홉을 여기 끼웠거든요. 네. 뭐 하나의 요즘에는- 행마 패턴이라고도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그냥 이론 자체가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도 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활발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백 쪽에서 안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두면 이제 여기를 안정적으로 만들긴 했으나 이제 귀 자체가 이런 데를 붙이고 젖히고 막 끊었을 때 늘면 여기를 나가는 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뭐 당장 뭐 수가 어떻게 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이런 게 젖혔을 때 뭔가 좀 귀찮은 굉장히- 소리가 들리네요. 네,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귀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는 흙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여지를 부려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이 형태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 두지 않으면 이렇게 지켜서 굉장히 이 귀부터 시작해서 집이 크게 돌아가거든요. 아, 뭐 여기까지는 안 왔네요. 이렇게 가서 이 의미는 귀를 지켜서 붙이게 되면 늘어서 여기 백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물론 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를 둘 만한 자리가 백이 없어요. 백 쪽에서는 실리로 보면 당연히 붙여야겠지만 중앙을 나올 수 없다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아래쪽이 또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하나 두고서 셋,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점을 두텁게 잡나요? 여섯,
그래서 확실하게 여덟, 귀와 변을 가져가고 이 한 점을 가볍게 보거나 세번 남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는 예. 그런 작전도 뭐 백종선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일단 귀를 이렇게 맞는 건 좀 당했어요. 아, 그리고 튼튼한 건 아닌가요? 튼튼하긴 하지만 뭔가 좀 발이 느려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예 안 두는 것은 귀가 비어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요. 네. 삼삼도 비어있지만 그냥 단순히 붙이고 끊었을 때도 자체로 이 모양으로 흑의 이 형태가 10초. 하나, 선수로 모양이 결정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귀는 둬야 될 것 같고요. 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냥 여기 지키지 않고 뛰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 지켜두는 건지. 근데 분명한 건 여기서는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넘는 자세가 이렇게 넘는 건 확실하게 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젖히고 뭐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치받고 하는 것은 흙을 두텁게 해주고 중앙을 막힌 다음에 다시 여기를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간 거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10초. 근데 둔다면 한 칸인 것 같고요. 셋, 넷, 아예 이쪽이 아니라면 지키는 것도 두텁습니다. 일곱, 여덟, 아, 이렇게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고 실전의 이 선택은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확실하게 해두고 흙을 여기를 받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반드시 받게 하고 이곳을 뭐 뛰어나가든지 해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겠다라는 뜻이죠. 상변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지켰다고 봐도 될까요? 네, 뭐 귀는 글쎄 근데 귀가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여기 삼삼 들어가고 여기를 밀게 되면 늘 때 사실 이 정도만 둬도 30초.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붙이고 넷, 여기만 둬도요. 여섯, 아니면 이어도 일곱, 여기 끊는 게 남아 있거든요. 아, 그리고 호구 치는 형태가 돼도 한 패 정도는 충분히 나죠. 근데 귀가 아직은 뭐 흙이 들어가면 뭔가 수를 낼 수 있는 공간은 분명합니다. 네. 한 칸을 뛰기 위해서 역시 이 선택을 한 것이고요. 조한승 구단은 한 칸 뛰어서 이 넉점이 그렇게 두텁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흙은 뭔가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가 뚫렸을 시에는 좋지 않은 획마예요. 중앙을 완벽하게 틀어 막을 수 있다면 이 날일자도 고려해 볼 만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한 이 정도가 보통입니다. 어차피 백이 나오는 방향이 이렇게 나오기는 이 약점이 있어서 네. 치받고서 뭔가 이렇게 파울을 했을 때 조금 두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이 백 모양 자체가 예, 그렇게 네. 좋은 형태가 아니라서 이 정도로 두면 흙이 깔끔하죠. 네, 일단은 뭐 모자 정도 씌우는 것이 가장 처음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흑돌 2점 사이는 괜찮을까요? 여기가 이렇게 둘 때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은 이거거든요. 네. 이런 곳 젖히는 것이 확실하게 선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예, 그러면 밀어가는 것이 약간 남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를 안 둘 수는 없거든요. 백이 워낙 좋은 자리라서.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인다면 한 칸을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그냥 받아주면 되죠. 여기가 흑이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곳은 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변상일 구단이 견딜 수 있으면 쉬울 것 같고 이거는 견디겠다. 이거는 하나 하고서 씌우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건 좀 귀 쪽으로 굳혀준 게 아닌가요? 지금은 받아두면 확실히 굳혀졌지만 이거는 다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 하고서 씌워서 아낌없이 하네요. 이 모양의 중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한 20점 정도 확정가로 만들어줬지만 지금은 30초. 중앙이 하나, 굉장히 둘, 크다고 본 겁니다. 셋, 넷, 변상일 구단은 이렇게 여섯, 두는 것은 여섯, 느슨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일곱, 여덟,
번 남았습니다. 조한승 선수 몇 수 두지 않았는데 초반 단계에 초일기를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시즌 준 플레이오프 1차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의 경기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좀 맘졸이면서 지켜보고 계실 두 분이 있을 텐데요. 이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의 감독님입니다. 이상훈 감독과 백대영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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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잘 보고 계신 거죠? 네, 네, 잘 보고 먼저 있습니다. 양팀 감독님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더 좀 어떤 전략으로 좀 들고 나오신 건지 먼저 백대영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더는 제가 이제 사실 정규 리그 때는 거의 선수들과는 상의를 잘 안 했었는데 오늘 오더는 이제 선수들과 좀 상의를 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좀 일단 편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최대한 좀 맞춰서 예, 오더를 냈습니다. 네, 이번엔 이상훈 네. 감독님은 좀 어떠실까요? 글쎄 뭐 저희는 선수들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수들한테 그냥 맡기고 있습니다. 그냥. 예. 예, 그 이상 감독님 오늘 그 상대팀의 셀트리온 오더를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좀 하셨나요? 예, 전혀 뜻밖이고요. 네. 신진선 선수가 3번 안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 네. 백대영 감독님은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그 똑같은 오더를 예상하셨나요? 혹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변화를 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두 분 다 조금 예상한 대로와는 좀 반대로 갔다고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조금은 네. 그러면 오늘 그 감독님 두 분 모두 오더에 어느 정도 이제 1, 2, 3, 9 오더에 만족을 좀 하시나요? 점수로 좀 표현을 네. 한다면요. 네, 이상 감독님. 네. 사실 단기전에서는 과거 그 전적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매판 5대5 승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독님. 예, 제가 보기에도 1, 2, 3국이 사실 누가 이기더라도 상당히 치열한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 역시 5대5 승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조한승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속기대국 저희가 좀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두 분 감독님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백대영 감독님. 네, 뭐 아직은 이제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단계여서 예, 아직은 뭐 어려운 승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예, 감독님도 뭐 저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요. 예, 긴 호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좋습니다. 인터뷰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검토실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팀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길게 좀 봐야겠네요. 근데 굉장히 의외의 선택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변상일 선수가 공격을 안 했네요. 공격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 잠시만요. 이 수순이 어떻게 이런 수순이 나올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흙이 저렇게 깔끔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를 붙였는데 안 받았습니까? 와, 조한승 구단 답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받아줬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이거 줄 때 받아주면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였죠. 이거 하나만 하고 교환 안 하고 붙였는데요. 이거 차단 안 했네요. 차단 안 하고 여기를 뒀는데요. 그러자 이제 단수를 하나 치고서 넘어갔는데 여기 넘어간 거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흙이 좀 깔끔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마지막 하나, 둘, 이게 칠리로도 칠리지만 넷, 다섯, 글쎄요. 이게 조한승 구단이 일곱,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뭐 최정상이죠. 예, 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넘어가는 거는 완전히 공수의 요처거든요. 흙이 이곳의 돌과 여기 넓은 거 두 군데가 다 해결이 되고 이 100만 떴거든요. 중앙으로. 글쎄요, 저는 여기를 넘겨준 거는 글쎄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백이 바둑이 엷어졌어요. 변상일 선수가 좀 원하는 그림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백이 둘, 셋, 제가 초반을 백이 조금 재밌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여덟, 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흙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지금 모양을 깔끔하게 뭐 날렵하게 잡고 있긴 하지만 완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 완생이 아니란 부담은 이 아래쪽에 모양이 커졌을 때 그 부담이 훨씬 더 가중이 됩니다. 글쎄요, 이거는 자, 조한승 선수 벌써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표정이에요. 여기를 하나 둔 것은 굉장히 이쪽으로 득을 봤죠. 근데 네. 이곳이 확정가라고 하더라도 15, 20, 20, 30, 한 35집에 이곳까지 쉬운 집이에요. 그러면 덤까지 쉬운 5집이라는 얘기거든요. 흙이 여기가 15집이라고 보고 이곳이 10집 조금 약합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이 형태에서 흙이 한 30집 정도? 30집 형태를 만들면 집 균형이 맞거든요. 근데 위쪽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발전성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형태에서는. 이 변도 있고 여기도 있죠. 지금 사실 이렇게만 둬도 균형은 흙이 잡고 가요. 여기가 30집 모양 나거든요. 30초 하나. 근데 지금 흙이 둘, 조금 더 셋, 중앙 쪽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압박을 계속하죠. 네, 백이 봐도 백은 순식간에 계속 좀 받아야 되나요? 흙이 편해졌습니다. 여기를 뭐 밀리면 이 석점이 잡히니까요. 네. 그 조한승 구단이 지금 마지막 초읽기 몰렸죠. 네. 조한승 구단이 이렇게 이른 타이밍에 마지막 초읽기 몰리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고요. 뭔가 좀 평소보다 생각이 마지막. 좀 많지 않았나라는 많았다고. 느낌이 들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래는 조금 쉽게 두는 스타일인데요. 네. 선택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았다는 뜻일까요? 네, 그러네요. 확실히요. 여길 하나 뒀고요. 확실하게 교환을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흙이 이제 늘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두터움 생각하면 막아야 돼요. 여기는 이제 늘어두면 다음에 백이 받고 여기를 찌르고 끊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넷, 이거는 다섯, 굉장히 엷은 약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아홉. 네, 막았고요. 이렇게 되면 백만 열분데요. 지금은 글쎄요, 이건 참 100만 좀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흙이 약한 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연결이 되는 순간. 근데 백은 분명히 약한 돌이 보이고요. 그리고 실리의 균형 자체가 좀 많이 앞서 나간 형국도 아니고요. 자, 변상일 구단은 이 한 점을 잡히게 되면 거의 살아 있거든요. 네. 공격을 하려면 사실 이곳까지 치받아 두긴 해야 돼요. 여덟, 아홉. 네. 뭐 조한수 구단도 안 받을 수도 없겠죠. 여기를 뭐 받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생각보다 이 안영의 급소예요. 뭔가 다른 데를 뒀을 때 이 자리를 한번 파워를 당하면 안영 자체가 한 반집 정도는 없어져요. 그래서 뭐 받아두는 것이 보통인 것 같고요. 네. 원래 보통 이런 거를 받았을 때는 마지막. 이런 데를 젖혀서 집 짓는 것이 조금 두려운데 지금은 흙이 이 방향으로 안 갈 겁니다. 오히려 늘어져서 이 행마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이적수 느낌이 나죠. 여기를 젖히는 게 되니까요. 끊으면 느는 게 선수라서. 다음에 끊기는 것이 있어서 받아야 되는데 백이 이제 밀고 올라가면
오히려 위쪽에서는 백도 좀 자연스럽게 나가는 모습이죠. 오히려 흑의 입장에서도 이런 데가 밀어져 있고 하나, 이런 곳을 들여다보고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넷,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 밀어두면 받아주는 건지는 여덟, 조금 의문입니다. 안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네. 왜냐하면 네 번 남았습니다. 워낙 아픈 자리라서 그냥 이런 자리를 한 칸 띄어서 교환하고 뭐 아, 이런 데를 날짜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여기는 뭐 한 칸이든 뭐 느는 교환이든 하고서 일단 여기 들여다보는 자리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흑도 수순을 잘해야겠는데요. 네, 이런 건 뭐 그냥 당해주고요. 지금 당장 가는 거는 나와 끊거든요. 아, 끊었을 때 나와야 되는데 하나, 뭐 여기가 선수라면 네. 여기 끊는 것도 있고 뭐 대책이 다섯, 없습니다. 오히려 흑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와, 정말 예상 못한 곳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변상일 구단이 특히 그 요즘 대국에서 이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피나는 훈련량에서 와.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국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AI 공부도 많이 하고요. 예, 물론 많이 하죠. 마지막 하나, 둘, 무슨 뜻인가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뭐 무슨 뜻까지든 사실 확실히 모르겠고요. 뭔가 여기를 나오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뒤로 가는 것은 집 쪽으로 가는 것은 흑이 한 칸 정도로만 뛰었을 때 이 모양이 굉장히 아, 좋아져요. 네. 백이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뭔가 이곳에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까지 보겠다라는 어. 의도인데요. 네. 둘, 뭐 다음에 어디를 두려고 한 건지는 여섯, 일곱, 변상일 글쎄요. 선수가 두겠죠. 아홉, 어디를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거 왜 붙였을까요? 이 형태가 느는게 선수고 여기 빠져나가는 게 되면 이게 득일 수가 있습니까? 물론 변상일 구단의 감각적인 한 수이긴 했는데 마지막 글쎄요. 하나, 둘, 그러니까 변보다는 넷, 이쪽으로 와 있으면 이 모양을 키우는 데는 확실히 좋죠. 일곱, 예. 여덟, 계속 제가 돌의 흐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변상일 구단이 어디를 둘지는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붙이는 걸 어떻게 예상을 할까요? 붙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도 예상이 잘 안 돼요. 네. 최근에 변상일 구단의 바둑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붙입니다. 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 박정환 구단과의 연습 바둑을 마치고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뭔가 이런 좀 번뜩이는 수를 좀 구사를 해서 복귀 네. 때도 박정환 구단을 좀 깜짝깜짝 놀래키는 네, 그런 거를 좀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네. 자, 백도 붙이고 나오는 자세가 언뜻 보기엔 괜찮아 일단 굉장히 보이는데요. 괜찮아 보여서 이 네. 돌 자체가 좀 이상하거든요. 오히려 리듬을 준 거죠. 근데 과연 변상일 구단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흑이 반대로 들여다보는 교환을 미리 할 수만 있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백이 그런 흐름을 주질 않습니다. 네, 뭐가 여기 하나, 둘, 여기 뭔가 뭐 좀 또 붙일까요? 여기 뭐 다섯, 여섯, 일곱, 그냥 갖다만 여덟, 놓네요. 아홉, 아니네요. 이제는 흑의 생각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득이란 얘기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이거 보면 볼수록 괜찮은데요. 뭐 어딘가를 받았을 때 받기도 어렵고요.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막으면 여기 교환 자체가 굉장히 득이란 얘기예요. 실제로도 마지막 이 모양을 키우는 하나, 데 있어서는 둘, 굉장한 넷, 득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았죠. 변상일 구단 진짜 놀랍네요. 여기를 붙였을 때 이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렸겠죠? 이런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대단한 네. 거죠. 이제 뭐 아예 떠오르질 않으니까요. 떠오르지도 않고 이 네.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네. 다음 수 찾기가 바빠가지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변상일 선수. 여기 끼우는 게 되는데 이게 나가거든요. 열. 끝. 단순히 세 번 단수 치면 남았습니다. 이어서 끊겨요. 그리고 반대편을 단수 쳐도 늘어서 이거는 막히니까 흙에 의도대로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나갑니다. 이 민수가 조한승 구단에 끼워달라는 얘기예요. 나가면 또 나가요. 어차피 젖히고 뭔가 그 다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를 잇고 서로 뚫는 것은 백이 잘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백이 이거 정말 잘 뚫었죠. 그래서 30초. 지금 당장 하나, 끼우는 것은 둘,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넷, 넷, 변상일 구단의 여섯, 지금 선택은 끼우는 건 아닙니다. 예, 한 칸이네요. 역시 이제 애초에 의도를 살린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밀었는데 좀 전에 그 참고도를 제가 보여드렸을 때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맞고 이렇게 됐죠. 네. 물론 이 교환 자체는 백이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실전의 진행 자체가 흙이 일단은 이 모양을 틀어 막았어요. 예,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변 쪽에 하나만 더 막아둔다면 정말 무섭겠는데요. 마지막. 네, 하나, 백도 셋, 그냥 연결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뭔가 여섯, 반격을 하든 아니면 중앙으로 나오든 해야 돼요. 여기 이 선수라고 봤는데요. 흙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면 역시 이제 끼우면 단수가 워낙 아파요. 그리고 네. 이을 때 이어서 이건 흙이 잘 됐죠. 혹시 좌변 쪽에 좀 30초. 뒷맛 하나, 없나요? 둘, 여기요. 셋, 약간 넷, 다섯, 이곳을 보고 있네요. 여섯, 일곱, 노림이 있습니다. 여덟, 아홉, 이거 다음에 좌변에 끊으면 안 되나요? 와, 이거 조한승 구단이 노림을 하나 품고 있었네요. 이 모양을 보시면요. 여기를 젖히고 끊는 것도 있지만 네. 이거 교환을 해주고 끊어버리면 흙이 이것을 끊고 백이 늘 때 사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여기 당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하지만 먼저 끊어요. 잡으면 그때 젖히고요. 마지막. 이을 때 하나, 단수 들어가면 둘, 다 잡혔죠. 셋, 넷, 다섯, 여기를 끊으면 여섯, 흙이 뒤로 가도 여덟, 백이 늘어서 이 두 점만 살릴 수 있다면 이 안에서 못 살아요. 여기가 남아 있었네요. 여기 남아 있으면 이거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변상일 구단이 이 그렸던 그림 자체가 이거는 여기가 아예 뒷맛이 없다고 보고 다음에 오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면 이거 이상하죠? 한 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곳에 둬야 되는 기분이죠. 여기 와버리면 셋, 넷, 세력 쌓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섯, 변상일 구단 여기 어떻게 하죠? 일곱, 안 받을 수 여덟, 있습니까? 아홉, 여기에 대한 생각을 변상일 구단이 아예 못했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작전이 나온 것 같아요. 변상일 구단도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한수 구단이 여기 잘 처리했네요. 그러면 지금 연결만 하는 게 오히려 깔끔하네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 국면의 흐름은 다시 반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열벗던 백돌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전혀 이제 부담이 없어졌어요. 백도 마음껏 아래쪽을 이제 삭감을 하거나 뭐 중앙을 나가서 둘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바둑이 10초. 하나, 5대5가 된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지금 안 받고 버티기 일곱, 어렵죠? 끊었을 때 거의 여덟,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홉, 받아요. 받아야 돼요. 이거는 이 그림은 애초에 변상일 구단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은 이런 데를 침투하는 것, 그리고 중앙을 나가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중앙을 지금은 나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아예 그냥 침투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요. 네, 오히려 이 교환 자체가 와도 득인지도 모르겠고, 마지막. 뭐 흙이 아래쪽을 지킬 수도 둘, 있고요.
셋, 넷, 네, 지금 변이 지금 여섯, 일곱, 거기요. 그 자리도 좋은 자리이긴 한데 글쎄요 방향이 어떨까 싶은데요. 어차피 하변을 전부 지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일단 흙이 늘면 이거를 지금 하나 하고서 안 받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받는 거면 흙이 과연 이 자리 왔을 때 저는 둘, 셋, 득인지 조금 다섯, 어렵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이 교환 자체가 오히려 흙이 오면요. 아래로 받네요. 아래로 받으면 뭐 이 교환은 뭐 손해가 없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백은 이제 느는 건 아니고요. 이런 데를 끊는 게 사실 그냥 느네요. 침착하게 두네요. 네. 자연스럽게 우변 쪽을 좀 나오겠다는 뜻이었을지. 저랑 조한승 구단은 너무 달라서요. 아예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달라서 저희가 조한승 구단 마둑 해설하면 꼭 이래요. 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뭔가 이런 데를 호구 치고서 빨리 이제 손을 뺄 생각에 하나 이제 교환하고요. 네. 이제 조금 급한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다섯, 아주 유연하죠. 일곱, 여덟, 아홉, 이제 그 자리 갔어요. 저는 여기가 너무 두고 싶었는데요. 왜냐면 여기를 백이 꼭 두지 않아도 이제 붙여놓은 교환 때문에 날일자로 지킬 수는 없거든요. 뚫고 나와서. 그렇다고 미는 것도 너무 악수고요. 당장 흙의 다음 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고요. 그래도 뭐 한 수의 가치는 충분하죠. 네. 이렇게 머리를 내밀었으니까 마지막, 이곳에 뭔가 두었을 때 좀 백이 좀 편안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다음이 좀 어렵긴 해요. 일곱, 그 다음이 과연 여덟, 높게요. 굉장히 유연하게 두는데요.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글쎄요. 얘긴데요. 조한승 구단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하변 괜찮나요? 다 줘도 괜찮다는 걸까요? 그런 계산이 쓴 것 같죠. 예. 사실 여기가 좋은 자리긴 하지만 가치로만 본다면 이 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면 밀고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 집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두터운 자리인데요. 흙이 예를 들어 뭐 나일자나 붙여서 눌러갔을 때 지금 더 한술 더 뜨죠. 이렇게 받아달라. 지금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약간 유연하게 틈을 주면 변산일 구단은 계속 몰아칩니다. 조한승 구단도 계속 받아만 줄 수는 없습니다. 흙의 돌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뺏기고 이것도 막히고 여기도 못 나왔어요. 마지막, 한 칸 뛰어나오면 당연히 한 칸 들어가겠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책략을 구하든가 뛰어나오든가 해야 돼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이 두 점이 어떻게 타게 되느냐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이 국면의 흐름이 계속 변해서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형태는 오히려 흙이 약간 재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나가가지고 백이 좀 두기가 어려워졌어요. 이 형태가. 마지막 하나, 둘, 우변에서의 몇 수가 조금 네. 느슨했을까요? 다섯, 네, 일단 뭔가 여덟, 아홉, 지금 막아요? 엄청 강수인데요? 글쎄요. 와. 왜 이렇게 여기 투자를 많이 하죠? 두 점은 좀 알아서 뭐 해봐라. 두는 대로 내가 행마를 하겠다. 네, 여기를 지금 나오면 네. 조한승보다는 이걸 뚫는 것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래도 지금 붙여요. 뭐 변산일보다는 그런 거 개의치 않죠. 여기를 두고 끊었는데 이 한 점이 또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치받고 이렇게 둘 때 지금 흙이 굳이 여기를 안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돌 자체가 전부 다 가벼워져서 네. 그리고 여기는 두터워졌죠. 집으로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기를 끊는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백이요. 저게 이선 쪽에 막혀 있을. 여기에 네. 이 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넷, 다섯, 여섯, 근데 일곱, 이렇게 끊지 않고 방법이 있습니까? 아홉, 아, 역시 이제 이렇게 끊는 거는 모양이 이미 좀 이상해서 청약을 구한 건데, 글쎄요. 뭔가 행마가 여기만 지켜도 그 다음에 어디 두죠? 뭐, 치받고 연결이 안 되는데요. 이런 연결은 있는 순간 여기 끼우는 게 남아있어요. 이 끼우는 게 남아있다는 것은 당장은 끼우는 것이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를 이으면 이곳 끼우는 하나, 끊는 게 생기니까 둘, 이곳을 뭐 둬야 될 때 이곳을 다섯, 하나 끊고 여섯, 일곱, 교환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끊는 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지금은 여기까지예요. 변상일 선수의 아, 몰아붙이는 순식간에. 것도 정말 무서워요. 이건 순식간에 지금 백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흙이 다 둔 것 같아요. 우변에 정말 몇 수 둔 것 빼고는 없겠어요. 지금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를 지금 백이 하나 뒀죠. 두 수를 뒀죠. 두 수를 두는 동안 흙은 여기를 두고 하나를 뒀는데요. 마지막 하나를 하나, 뒀는데 둘, 그 진행된 수순 자체가 그 다음도 흙이 좋아요. 여섯, 일곱, 치봤죠. 여기까지요. 이게 약간 뭐 아예 없나요? 이렇게까지 둬요. 무섭네요. 어차피 여기는 안 끊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면 있고요. 뚫는 것은 위로 뚫으니까. 뚫으니까. 어차피 뭐 치받으면 넘어가서 문제 없고요. 아, 여기는 이것도 뭐 끼우는 것 자체가 선수가 돼야 되는데 항상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석점이 워낙 크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으면 너무 깔끔해요. 아까 초반에 좌변을 보는 듯한 기분이 좀 들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네. 이 5점만 또 덩그러니 떴네요. 그런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변 쪽에 집이 좀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잡히진 않습니다. 이 5점이요. 조한승 선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조한승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속기대국 이어드리겠습니다. 조한승 선수가 좀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네, 지금은 여기가 지금 넓기 때문에 형세는 흙이 좋고요. 일단 이 자리를 가서 5점을 살려야죠. 뭐 잡힐 돌은 아닙니다. 그때 이교환을 했습니다. 네. 이교환을 했다는 거는 여기를 지키겠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교환을 해버리면 흙이 여기가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둘, 당장 백이 치받고 아. 끊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섯, 여기를 호구 치겠다는 얘기 같아요. 여기 했다는 건요. 아홉, 네. 정리하는 지금 상황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변상일 구단이 굉장히 잘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계속 공격을 안 갑니다. 사실 공격을 갈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공격을 가서 정리를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여기는 이제 백이 당장은 둘 수 없으니까요. 흙이 공격하면 살리다가 흙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 둔 다음에 둬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넷, 원래 변상일 선수가 좀 그런 스타일 아니었나요? 지금은 조금 이제 한 템포 늦춘 것 같고요. 네, 지금 약간 타이밍을 줬어요. 네. 공격을 했으면 아마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단이 돼버리면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오거든요. 지금 조한승 구단의 역습 타이밍은 일단 뭐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여기는 괜찮은 거겠죠? 여기가 지금 좋은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여기도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이곳까지는 갈 수 있어요. 아이고. 30초. 근데 이 자리 당하면 둘, 어떻게 봤죠? 셋, 넷, 일단 다섯, 받는 거 자체가 여섯, 괴롭네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확실히 우세를 의식했어요. 네. 변상일 구단이
무리하지 지금, 예, 않네요. 문 걸어 잠굽니다. 여기가 지금 끝내기를 당한다고 보고 귀만 집이 나도요. 뭐 한 2선으로 나게 되면 40집이에요. 합쳐서 이제 60집이죠. 그러면 100이 15집인데 여기가 지금 이수로 인해서 마지막 거의 반쯤은 하나, 무너졌거든요. 둘, 지금 집으로 셋, 좋다는 얘기네요. 넷, 여기만 40집 나면 다섯, 여섯, 크게 확실한 일곱, 우세입니다. 여덟, 근데 뭐 이거는 위쪽 때문에 더 그 정도의 들어가기도 집은, 좀 네. 힘들죠. 충분히 날 것 같고 네. 여기를 백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곳 정도는 지키는 것이 와야 어느 정도는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집으로는 흙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데 변상일 선수도 좀 상변 노려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타이밍 정도면 갈만합니다. 30초. 이 귀는 사실 여기는 붙이고 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다섯,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이거는 당하면 이 귀까지 다 무너지니까요. 근데 아홉, 이곳은 한 번까지는요. 다음에 어차피 아프단 얘기죠. 네. 여기 늘었을 때는 이제는 봐야 돼요. 이제는 한 번쯤은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조한수보다도 여기를 안 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아픈 자리예요. 셋, 넷, 다섯, 네, 두죠. 이거는 흑한테 좀 알아서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화귀는 완벽한 집인가요? 여기요. 여기는 그래서 약점이라고 본다면 이곳과 이곳 두 군데겠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막아서 뭔가 이런 약점이 있긴 하지만 수가 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귀밖에 없습니다. 귀를 두고 이렇게 두고 둘, 이런 식으로 젖혀서 물어보는 넷, 거죠. 다섯, 그랬을 때 이제 귀를 받으면 여기를 단수치고 뭔가 있거나 따낼 때 이건 나오는 게 선수가 되니까 백이 여기를 막아갔을 때 굉장히 좀 뒷맛이 아. 고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뒀고요. 이렇게 되면 거의 이곳에서의 뒷맛은 조금 수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좀 보이는데. 아예 예, 지금 형세를 좋다고 보고 네. 넷, 더 이상 이제 상대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다섯, 일곱, 예전엔 좋아도 계속해서 밀어붙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 사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예, 상황이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면 이제 국면을 쉽게 마무리하게 네.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단점이라면 상대를 계속 몰아붙여서 그 정리를 해서 그 국면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기회를 주는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여섯, 지금은 국면이 좋기 일곱, 때문에 여덟, 지금 아홉, 변사일 구단의 이 판단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계속 몰아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공격을 멈춰버리니까요. 네. 근데 이런 자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정리가 되는 게 조금 아프긴 하네요. 30초. 백이 그냥 알기 쉽게 정리를 하는 것이 조금 아프거든요. 아. 넷, 이렇게요. 다섯, 집이 다 지어지긴 했지만 여섯, 일곱, 여기가 이 정도면 아홉, 꽤 두텁게 됐고 여기를 끊어가면 이거 그래도 큰 집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변상일 선수도 조금 다르게 응수를 했습니다. 이건 한 15집 이상 났는데요. 네. 이렇게요. 그냥 받아주면 다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두면 귀를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어도 위쪽에서 당하는 것은 없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어가죠. 이젠 상변 어떡하죠?
상병 가겠네요. 백도 이제 워낙 두텁다고 본 겁니다. 네. 이렇게 받은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조한승보다는 여기를 두 번을 한 것도 좋은 자리긴 하지만 사실 먼저 여기를 물어봤으면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변상일 구단이 다르게 뒀을까요? 10초 하나 왜냐면 흑돌이 이런 데 오기 전에는 여기 둘 때 귀 안 받기 쉽지 않거든요. 아, 네. 7 8 9 아, 오? 이어요? 아, 안 들어가네요. 정말 뭐 이런 데 변상일 선수 들어가면 맞나요? 또 여기 끊겨서 사는 것과 이게 귀가 뭐 잡히진 않습니다만 따내져 있으면 이것도 선수성일 수도 있고요. 와, 이거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와, 제가 알던 변상일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완전히 계산서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백이 여기서 뭐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 10집 이상 내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도 지켰고요. 8 이렇게까지 지키는 게 되면 잘 지킨 건데요. 그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두면 연결이 된다는 얘기고요. 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흑 입장에서. 그리고 흑은 이제 여기를 붙이면 백은 그냥 막으면 여기가 이곳을 나와서 끊겨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이렇게 네. 봤습니까? 6 7 약간 뒷맛이 분명 남아있는 수기네요. 이렇게 받겠네요. 지금 뭔가 할 것 같은데요? 와, 이 타이밍에 또 거길 붙이나요? 근데 이 수가 무슨 수죠? 아예 연관이 있습니까? 백이 제일 강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렇게 받아도 그렇고 이렇게 받으면 이게 뭐가 있는 거죠? 뭔가 여기를 나갔을 때 마지막 하나 둘 여기 나갔을 때 순회겠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받으면 그냥 나가겠다는 얘기네요. 7 8 9 이거 치받아야 되네요. 이 수 왜 이렇게 날카로운 수죠? 지금 이렇게 두고 붙이면요? 받아야 되죠. 여기 나가면요? 이게 어떻게 받죠? 끼워 이으면 여기 막아서 이거 절묘한 데 와 있네요. 와, 30초 이건 젖혀야 되는데 네. 축이죠? 셋, 넷, 다섯, 타협은 여섯, 됩니다. 여덟, 아홉. 술을 왜 이렇게 빨리 보는 겁니까? 이거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곳인데요. 지금 여기 뒀어요? 네. 여기 왜 안 둬요 또? 여기 지금 자체로 큰 자리 아닙니까? 지금 이건 안 봤죠? 여기 늘어야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뒷맛 없어졌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요. 큰 자리긴 한데, 여기도 두터운 자리인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두터운 자리인데, 이거 교환해서 어떨지도 모르겠고, 백은 여기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변 찝찝해요. 뭔가 날 것만 같은 자리인데요. 지금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그냥 나가면 이 한 점이 잡혀요. 못 살립니다. 30초. 하나, 둘. 여기를 밀고서 네.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환 때문에 그냥 미는 게 선수예요. 여기는 뭐 한 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넘어가면 여기 말도 안 되게 크게 넘어갔죠. 그것도 봤네요. 막아야 돼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그냥 이걸로 됩니까? 변상일 구단? 이거는 백이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요. 여기 지키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이거 선수예요? 이거 확실한 선수 되는 겁니까? 이거 확실한 선수 돼야 돼요. 일단 이런 거 있어서 뭔가 안 바뀌는 어려워 보이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걸 해야 됩니까? 또 안 하면 또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대응책이 있느냐예요. 넷, 다섯, 이으면 뚫리네요. 일곱, 받았죠. 이렇게 된다면 중앙 쪽으로도 흙이 좀 신경을 썼을까요? 중앙이 좀 두터워졌고요. 이제 여기까지 오고 뭐 여기 다 오니까 이제 네. 중앙이 또 살리는 게 약간 신경이 백 입장에 쓰입니다. 그래서 조한승 구단은 중앙을 좀 지키고 싶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상변도 정말 큰데요. 변은 안 둡니까? 여기는요. 변을 지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여기가 8, 10, 20, 셋, 35집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5집 다섯, 쉬운 집에 여기는 지금 지금 여기를 지키네요. 조한승 구단이 중앙을 계속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살려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냥 붙여서 여기 차단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크다고 본 것 같죠? 지금 좀 전에 이렇게 했으면 100집이 한 덤까지 거의 60집인데요. 근데 60집이면 충분히 대항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하나, 이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변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아, 그냥 수가 없나 보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중앙 지키는 게 훨씬 낫죠. 이건 뭐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이 정도면. 뭐 여기 사실 어렵긴 한데 그냥 막는 걸로 보고 계산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젖히는 거 다 당해도 하나, 어느 정도의 집은 났죠. 셋, 넷, 다섯, 30석집 정도 여섯, 났고요. 일곱, 백은 지금 한 62집 정도 났습니다. 네. 흙은 여기가 16집이 났고요. 여기를 지킨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미세한 승부가 될 것 같거든요. 받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확정가는 마지막 하나, 둘, 획이 전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넷, 다섯, 오히려 여섯, 약간이라도 여덟, 좋지 않나 싶은데요. 그걸 안 받아도 돼요? 충격적이네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외치고 있었는데 여기를 저차이였는데도 안 봤습니까? 그렇게 작은가요? 뭐 껴붙이고 이런 건 아예 성립이 안 되나 보네요. 제가 뭘 못 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30초 하나, 저 여기 붙이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저 누가 좀 일단 한번 빠져볼까요? 이거 수가 안 나는 게 이상한 자리인데요. 뭔가 제가 못 보고 있나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받으면 나가서요. 끊을 수가 없죠. 하나, 돌파가 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넘어가는 정도는 큰 수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 상황에서
마지막 근데 어떻게 하나, 모양이 여기를 둘, 했는데도 수가 넷, 크게 안 나는 게 말이 됩니까? 다섯, 좀 그게 여섯, 굉장히 신기해서 일곱, 이렇게 여덟, 두고 둘 때 나가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요. 끊을 끊을 수는 수가 없으니까 없죠. 나갈 때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양단수를 여기를 양단수를 쳐도 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그래도 피해를 이건 되게 잘 최소화했네요. 막았는데요. 최소화했네요. 자, 지금 여기를 이제 백이 뒀고요. 이곳을 젖히자 교환까지 하나 하고, 예, 지금 이 상황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 한번 더 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 교환이 과연 득인지가 의문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이제 갑니다. 받아야 되죠. 또 나가요. 그럼 어차피 이제 끼우는 것은 이렇게 두고 둘 때 여기를 돌파당하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끼우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맞게 되면 이거를 끊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나갈 때 나가면 두고 둘 때 여기가 단수가 교환이 하나 돼 있으면 위로 끊어서 이게 전체가 다 잡힙니다. 살아갈 수 없죠. 두 점이 네. 잡히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나갔을 때 이곳을 막는 게 안 되면 붙이고 둘 때 나가고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돌파가 되거든요. 하나, 그러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면 그래도 선수도 여덟, 끝내기가 된 건데요. 네, 붙이죠. 그렇다면 흙이 나갔을 때도 호구를 쳐야 된다는 뜻일까요? 여기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설마 이런 거 한번 당하고 아래로 한번 당하면 기분 나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형태네요. 이걸 붙여놓는 게 지금 교환이 득이 없어요. 손해예요, 손해. 하는 순간 대손해가 되네요. 술을 내는 자리에선 저런 거는 원래 득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그냥 나가면 됩니다. 30초. 변상희 하나, 선수가 상변 둘, 쪽에 붙여놓은 게 역할을 하네요. 네, 하고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나갔죠? 네, 백도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수가 이제 부분적으로 좋은 수인데 여기를 당하면 이게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늘게 되면 이거 완전 아래 밑에가 위쪽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자리는 아프더라도 그냥 입구서 막는 상황이 최선일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둘, 그냥 한 칸 띄어서 막는 건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두고 넘는 건지는 좀 어렵긴 한데요. 여덟, 아홉. 오잉? 그렇게 하는 게 좀 낫다는 판단인가요? 이건 두 점을 잡겠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뒷맛이 굉장히 굉장히 고약해 보이는데 일단 단수 들어가고요. 받아야 되는데 셋, 흙은 최소한 여기를 붙이는 건 돼요. 여섯, 일곱. 늘게 되면 이 단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을 때 끊으면 다 잡히거든요. 그러면 붙였을 때도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이 처리가 득인가요? 여기를 이렇게 넘겨줘야 되면 집은 다 부서졌거든요. 다음에 어떻게 막죠? 글쎄,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좋은 수가 없는지를 변산일 구단이 볼 것 같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나왔습니다. 그냥 뭐 알기 쉽게 여기 단수 치고 이곳을 뚫는 것은 이곳을 그냥 두 점을 잡고 이을 때 넘어가서 이거는 그냥 백이 원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아래쪽이 뭐 완벽하기 때문에요. 이 중앙이 백이 뭐 큰 집 내고 살아서 끊겨도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점을 잡고 넘어갔기 때문에 백이 잘 됐고요. 조한수구단 대단합니다. 이 뒷맛이 고약한 자리를 두 번을 손 빼가지고 큰 자리를 갔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붙였죠. 어느 정도는 좀 백이 집이 부서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냥 뭐 가장 무난하게 두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요. 또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이게 나갔을 때가 너무 괴로워요. 아, 여기를 나가게 되면 뭐 있거나 따내야 되는데 이 한 칸을 당하는 순간 또 받아야 돼요. 예, 뭐 한 역으로 한 15집 당하죠. 받아둬야 됩니다. 아, 조금 더 좋은 수가 있나요? 이렇게 받는 게 득이 없겠죠? 예. 여기도 어차피 뭐 한 칸 뛰는 거는 예, 이 자리가 마지막. 다음에 하나, 또 한 점이 둘, 뒤에서 잡히기 셋, 때문에 네. 넷, 한 다섯, 점을 잡는 게 여섯, 보통인 것 같은데요. 일곱. 예. 아, 그 자리 둬야 돼요. 흑이 굉장히 두고 싶었던 자리입니다. 찔렀을 때 여기서 응수가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자리가 아픈 자리예요. 네, 뭐 끝내기 부분에서는 서로 참 두고 싶은 곳이 많죠. 네. 여기도 정말 있고 싶었어요. 여기를 잊게 되면 다음에 막는 것이 굉장히 두텁고, 그리고 이 자리가 이어지는 순간에 뭔가 이런 데 왔을 땐 저 다음에 여기가 끝내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근데 넷, 여기를 다섯, 뚫리면 여섯, 중앙의 일곱, 백집은 물론이고 여덟. 이 한 점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뒷맛이 아예 다 사라져요. 네. 뭐 조금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조한승 구단이 이 한 칸 뛴 것이 이 젖히는 것 때문에 준 것 같긴 한데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여기를 잇는 것만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나 붙여두는 교환 자체는 손해가 없다고 판단한 아. 거죠. 여기는 이제 100이 맞게 되면 이 집은 확실하게 나니까요. 네. 이 교환이 되면 여길 막아도 단수 쳐서 이제 양단수로 해결할 수 있죠. 네, 형태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곳이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 26집 정도로 네, 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덟. 가장 알기 쉽게 끝내긴 했어요. 28, 30, 38, 40, 41집은 두텁게 난 것 같고요. 58집 정도. 역시 배도 합정가가 상변에서 났고요. 조금 네. 집이 깨졌습니다. 아까보다 집이 좀 줄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100이 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지금 이렇게 두고요. 한 점을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흑이 68집 정도 나거든요.
10집 정도 반면 차이 10집인데요. 나는데요. 흙이 좋아요. 예, 흙이 마지막 이 10집 차이라면 100이 차례거든요. 근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뭔가 뭐 좀 엷은 자리를 정확히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뚜렷하게 엷은 부분 없죠. 예, 이거는 집 차이가 많이 나요. 10집이란 차이가 이제 나고 그 100이 차례면 이제 뭔가 큰 자리가 있으면 그게 바로 추격이 되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 격차를 좁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를 지켜버리네요. 음.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두텁게 두겠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그래도 여기 큰가요? 이거 또 호구 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하죠? 100은 그렇게 돼야 당연히 네, 훔쳐야죠. 겠는데요. 한 점을 잡는 게 여기가 큰 수가 없다면 좀 깔끔했을 것 같은데 변사일 구단은 여기가 좀 신경이 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이렇게 끝내기를 끝내기 이상 이런 걸로 봤으면 여기를 당연히 끊어 잡았을 겁니다. 근데 셋,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여섯, 좀 일곱, 여덟, 뒷맛이 고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요. 이건 선수가 안 되면 그냥 지킨 것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뭐 다음에 특별한 수가 있을까요? 특별한 수가 없다면 흙은 그냥 여기 끊어 잡으면 됩니다. 네. 여기 교환을 다 하고요. 여기는 뭐 굳이 크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밀고 30초. 하나 밀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끝내기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섯, 여기가 또 이제 배기칩이 여덟, 또 따내야 되니까요. 지금 끊어졌죠. 100은 일단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뒀을 때 물러나는 거면 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미 몇 집짜리죠? 집으로는 많이 득봤거든요. 네. 여기를 뒀으면 흙이 이걸 손 빼고 젖었을 때 버틸 생각을 하거나 그거밖에 없죠. 그냥 받거나요. 근데 받으면 자체로 5집 당했거든요. 역끝내기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버텨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끊어 잡고서 10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셋, 이 교환이 되면 사실 집으로 보면 흙이 약간 득본 거예요. 그러네요. 두터운 10집이 됐다는 뜻으로 예, 볼 집 수 차이는 조금 더 있겠는데요. 불어났어요. 더 벌어졌습니다. 근데 조한승 구단은 여기 뭔가 지금 있습니까? 근데 뭐 수관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흙이 여기 왔기 때문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요. 여기가 좀 두터워요. 두텁고 흙이 아직 이제 조금 엷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의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굳이 지금 상황은 여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그냥 뭐 이런 데 젖히고요. 두 점이 크지가 않으니까요. 여기를 뚫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두텁네요. 확실히 이거 살았죠. 네. 두 점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넉집입니다. 넷, 넉집이 안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두죠. 이게 깔끔해요. 지금은 승부처가 점점 더 반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골인 직전까지 간 변상일 선수입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의 경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준플레이오프 1차전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의 경기입니다. 조한승 선수와 변상일 선수 끝내기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변상일 구단이 여기를 둔 수가 굉장히 깔끔했어요. 네. 이렇게 두니까 여기 완벽하게 살아있어서 더 이상 이제 흙이 좀 부담스럽고 얇은 부분은 없어졌죠. 네. 이것을 찝었고, 네, 뭐 사실 안 받아도 큰 수가 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냥 받을 것 같아요. 일단은 끊기게 되면 약간 자충관계도 있고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라면 30초. 하나, 둘, 나중에 여기 끝내기 할 때 이런데 넷, 먹여치게 되면 여기를 다섯, 이제 못 살리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안 받네요. 이게 또 깔끔하다고 봤을까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두네요. 네. 수가 안 나는 자리지만 형세가 좋으니까 받아줄 법도 안 돼요. 안 받아요. 변상일 구단은 여기 수 안 나니까 이곳이 훨씬 깔끔하다고 본 거예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뭐 다주셔서 뭐 수가 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 끝내기가 아니고요. 백이 늘었을 때는 어떻게 받을까요? 늘었을 때도 이곳을 받아야겠죠. 음. 네, 이거는 너무 아프니까요. 네, 이러면 한 5집 이상 당했거든요. 네. 여기를 둘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곳으로 맞고요. 뭐 여기는 어차피 그냥 조금 끝내기에 제약이 있을 뿐 마지막. 이 2점이 잡히는 건 아니니까요. 셋, 뭐 설령 이렇게 둘 때 다섯, 잊지 않고 따내더라도 뭐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덟. 그냥 뭐 이 정도로 조임을 당하는 건데요. 변상일 구단은 여기 약간 조임 당하는 것과 이것을 바꾼 거죠. 네, 지금은 아예 이 뒷맛도 사라졌고요. 뭔가 지금 엷음을 노려서 득을 볼 만한 공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분명히 이바둑은 다섯, 일곱, 조한승 구단이 여덟, 아홉. 후반 끝내기 부분에 찬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몰린 상황에서 국면의 흐름은 변상일 구단이 완전히 가져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공격 템포를 늦췄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역전의 빌미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이제 뭐 공격이 지금 하나도 받지 않고 오히려 집이 이렇게 크게 나서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끝내기 과정에서 그 조한승 구단이 계속 손을 빼면서 다른 곳을 차지했는데 그 손을 빼는 자리 자체가 또 좋은 자리를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변상일 선수는 결국 뭐 그렇게 크게 강하게 두지 않고 잘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이거는 뭐 근데 조한승 구단이 완벽하게 그 끝내기 부분을 차지했다면 이건 오히려 변상일 구단이 분명 위험했을 겁니다. 여기를 한 칸 뛴 것도 마지막. 다른 곳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네. 싶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한승 선수 돌을 거두었습니다. 역시 우변 쪽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1차적인 페인은 그곳에서 백이 이제 하변 쪽을 먼저 갈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돌들이 그 흙의 우변 쪽으로 2번이나 연타해서 간 것이 사실상 이제 패착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오히려 변상일 구단이 조금 늦춰서 찬스가 한 번쯤은 왔을 것 같은데 네. 예, 그것을 결국 살리지 못했습니다. 조한승 선수도 우변 쪽을 좀 하변에 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손짓도 보여줍니다. 이제 중앙에서 처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네. 선수를 뽑았거든요. 돌들이 다 연결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 조한승 구단이 좀 낙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낙관하는 장면에서 완착이 한두 번 나오면서 바둑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주장 변상일 선수가 첫 승으로 시작을 거두게 됩니다. 숙기대국 3국은 포스코 케미칼이 가져갑니다. 변승 선수 많이 좀 상기된 모습이네요. 네, 분명 그 중앙에서 타기가 잘 돼서는 조한수 구단이 약간이라도 유리한 흐름이었는데요. 그 흐름을 오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상 선수 포맨 쇼핑의 한승주 선수에게 패하면서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었으나 이번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로 시작합니다. 네, 역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1국과 2국 장고대국 남아 있습니다. 2시간 장고대국인데요. 최정 선수와 박건우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바둑은 이제 최정 구단이 좌변 쪽의 모양을 굉장히 키운 형태로 흘러갔고요. 네. 박건호 선수는 굉장히 좀 실리가 좋은 그런 모습이죠. 이곳도 실리가 있고 여기가 무엇보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모양이 어느 정도 집이 되는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수는 이곳을 치받은 모습이죠. 한 점을 완벽하게 제압을 했고요. 여기가 지금 날일자로 들어오면 건너붙이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입구차 붙여서 끊으면 이게 나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아래쪽도 얇아지고요. 그래서 당장 좀 어렵다면 이 정도라면 거의 집이 확보가 됐거든요. 이 집이요. 여기도 잡았네요. 이거 거의 한 쉬운 집인데요. 쉬운 집이면 여기가 여기까지 띄어서 한 15집 봐야 되죠. 75. 덤까지 80. 집이 굉장히 크게 났네요. 네. 이곳은 하변이 다 집이라고 본다면 하변만 30, 여기도 한 쉬운 집 정도의 모양입니다. 지키면 한 35집 정도. 근데 이제 지키면 100이 조금 불어나죠. 그리고 여기 쉬운 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뭐 집으로 확정된 상태는 쉬운 집이 조금 약하고요. 이 두 텀까지 봐서 그 정도니까요. 이 형세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흙도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를 한 쉬운 집이라고, 예순 집이라고 봤을 때 저는 100이 조금 무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교환도 뭐 당장 안 하고 계속 지키면서 보면 여기도 이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이 한 수를 더 들여서 지켜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될 것 같고. 지금 좌하귀는 어떤가요? 여기요. 여기도 네. 이제 남아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여기를 그냥 알기 쉽게 처리했는데요. 분명 이렇게 두고 둘 때 귀를 살고 이 변을 내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약간 변수가 되겠죠. 근데 변도 굉장히 많이 깨져서요. 바둑은 지금부터 같네요. 굉장히 어렵게 서로 짜였습니다. 귀 쪽에는 뭔가 없을까요? 하나 지켰으니까 당장은 뭐 밀고 들어가도 늘면 여기가 양쪽이 지금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잘 안 되죠.
이렇게 특히 또 큰 모양이 나는 바둑이라면 형세 판단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많이 하죠. 오, 붙여요. 이거 약간 뭔가 노리고 있나요? 심상치 않은데요? 박건호 선수가 와일드카드전에서 한태희 선수를 상대할 때 한태희 선수의 모양이 크게 뛰어들어서 타계를 하면서 승기를 가져간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뭐 형태 자체는 다르지만 지금 뭔가 큰 모양에서 약간 타계를 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최정구단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줍니다. 이런 중앙과 관련된 부분, 이런 접근전에서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자, 붙였는데요. 뒤로 물러나는 거는 거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물러나기도 뭐, 어렵고요. 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에서 살겠다는 얘기네요. 나오면 이렇게 하고 이 얘기죠. 와, 또 이곳 안쪽에서의 사활의 승부를 거네요. 박건호 선수는 여기 집 다 지어주면 형세가 좋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승부수가 들어간 것이고요. 네. 반발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반발을 안 했을 때 뭔가 타협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라도 딱 보이면 거기로 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이렇게 두면 늘어서 이건 뭐 계속 가는 그냥 길이 너무 집이- 자연스러워서요. 이거 굉장한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여길 둘 때 이렇게 두면 뒷맛이 엄청 고약하죠. 그럼 뭐가 나도 날 것 같은데요. 된다고만 하면 그렇죠. 네. 뭐가 날 것 같죠? 실전에선 거의 두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두는데 뭐 별로 손해도 안 봤어요. 이거 두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형태인데 여기를 둘 때 두면 이렇게 또 축이니까요. 젖히고요. 모든 걸 다 버티면 되긴 되나요? 막상 또 좁아가지고 공간이요.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흙이 딱 사는 건 안 보이네요. 이렇게요. 실전에서 나올까요? 이거 물러서요? 이거 물러서는 게 이 정도로 괜찮다는 뜻이네요. 글쎄요. 물러서면 흙이 일단 집으로 도대체 얼마나 득을 본 겁니까? 네. 글쎄요. 물러서면 와 이거 물러서네요. 자, 현재 3국은 포스코 케미칼이 승리했고요. 1국과 2국 네. 장고대국 남아 있는데 잠시 2국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한상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는 1시간 장고대국을 두고 있는데요. 한상훈 선수가 우변에 좀 들어온 모습일까요? 여기를 마지막 수로 들어온 것 같죠? 네. 지금 형세 자체를 한번 보시죠. 지금 한상훈 팔단이 흙입니다. 뒤로 봤네요. 여기가 한 8집, 9집 정도 보고요. 이곳은 일단 뭐 대략 몇 집으로 봐야 되죠? 15집은 안 될 것 같고 10집은 두터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20집이 조금 강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곳은 모양이 일단 20집 보고요. 그러면 대략 확정가는 40집 정도인데요. 100은 10집,
이곳이 뭐 10집이 조금 약합니다. 예, 뭐 대략 20집 보고요. 지켜서 여기도 뭐 20집 정도 볼 수 있겠네요. 40집이라면 집으로는 비슷하고요. 이거 약간 백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뻗어 나온 흑돌이 조금 얇지 않습니까? 집으로도 지금 앞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백이 약간 편한 느낌이에요. 셋, 넷, 다섯, 백이 또 우화 쪽이 워낙 좀 튼튼해서요. 아홉. 네. 여기까지 옵니까? 아, 지금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조금 그 형세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두는 작전이거든요. 네. 지금 이바둑은 이창석 선수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정구단하고 박건호 선수와의 대결은 지금 최정구단이 물러섰거든요. 제 네. 생각에는 박건호 선수가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저기 물러서면 집 차이도 많이 나고요. 네, 일단은 박건호 선수의 우세이지 않을까. 근데 네. 형세는 최정구단하고 박건호 선수의 대국은 어렵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씩 우세한 가운데 셀트리온의 분발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